안녕하세요. 오일라우 마케터 정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혜경님. 네, 안녕하세요, 미규님. 저는 혜경님이 공유해 주시는 글들이나 이런 걸 정말 잘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온드미디어를 통해서 유입을 만드는 거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온드미디어 자체로 되게 큰 유입을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실 건데, 그럼 왜 온드미디어가 중요한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올해 초에 애플에서 앱 추적 투명성이라는 ATT라는 정책을 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퍼포먼스 매체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매체들이 타겟팅에 대한 정확도가 좀 떨어지면서 그 광고 효율이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됐어요. 네, 어떠세요, 민규님? 대표님이 돌리시는 광고에서도 효율이 예전분에 비해서 하락이 많이 했나요? 엄청 하락했죠.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많이 하고 있던 팬티 광고들도 예전에는 최고 그 기여기간 7일로 봤을 때 7일간으로 봤을 때 로아스가 그래도 잘 나오면 300%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150% 정도. 맞아. 네. 제 주변에서도 막 요즘 페이스북 얼마나 어떤 다들 서로 막 물어보고. 맞아. 뭐 iOS 잘 나오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앱 추적 투명성이 나오고 나서 저희가 고객들을 잘 타겟팅하려면 고객이 이제 앱에 들어와서 그 이 앱이 아닌 다른 앱을 거쳐서 다 그런 추적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거에 허용을 눌러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우리나라에서 그 허용을 누른 고객이 37%밖에 되지 않는다. 엄청 낮네요. 네. 사실 저는 무조건 허용하지 않으면 누르거든요. 저 마케터인데 저도 무조건 허용하지 않으면 누르거든요. 맞아. 프로 방향성이 이렇게 되면 이런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보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겠다라고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도 다시 SNS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좀 뭔가 우리 브랜드를 미디어로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어쨌든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타겟팅이 어려워지니까 맞아요. 우리는 약간 어떻게든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마케터들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SNS로 옮기신 거다. 네. 뭐 장점이 있나요? 온드미디어? 3가지 정도 얘기를 해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가 그런 페이드 미디어를 이용하다 보면은 그 페이드 미디어에서 요구하는 광고 형식을 많이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온드미디어는 저희가 소유한 거다 보니까 저희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뭐 광고나 프로모션이나 뭐 제휴 파트너십 같은 걸 하다 보면 항상 어쨌든 기간이 정해지게 되고, 효율이 좋아도 기간을 늘리면 비용이 항상 나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온드미디어는 이제 한 번 발행을 하면 계속 꾸준히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비용적으로 장점이 있다라고 느껴졌어요. 그걸 느끼게 된 게, 제가 작년 5월에 올린 블로그 콘텐츠 글이 있는데, 저희 오일라우 앱에서 지역 화폐를 결제할 수 있는 주유소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블로그 글을 발행을 했더니 현재까지도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면 그 글이 상위 1위에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입도 일어나고 그런 점이 장점이고, 기간에 제약이 없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과연 근데 온드미디어가 파급력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도 이런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부터 좀 그런 관심을 가지고 나서 주변에 잘하고 있는 온드미디어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 최근에 TV 시청률이 혹시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동시간대 1위 정도 되는 이제 채널에 우리가 TBC를 한다고 생각하면? 뭐 사실 저도 집에 TV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TV를 안 보는데, 그래서 한 10%도 안 나올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요즘 동시간대 프로그램에서 1위 정도로 하려면 시청률이 5%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되면 그 뷰를 환산하면 한 240만 뷰 정도가 돼요. 네. 그러면은 동시간대 1위 프로그램에 TBC를 하면 240만 뷰 정도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계산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오늘의 집이라는 인테리어 서비스에서 그 네이버 포스트를 운영하는데, 이 오늘의 집에서 7월에만 올렸던 모든 콘텐츠의 조회수를 다 더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183만 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시청률로 환산하면 한 3% 거의 되거든요. 진짜 많네요. 네, 근데 이거는 7월에만 발행된 글이니까 막 그 전에 거나 뭐 이렇게 다 합치면은 이거 온드미디어 되게 잘하면 TBC만큼 거의 파급력을 가지겠다. 플러스로 공짜고, 물론 이제 뭐 비용, 뭐 대단. 직원 비용 이런 게 들겠지만 어쨌든 공짜고, 그 다음에 계속 쓸 수 있다. 와, 그러니까 진짜 안 할 이유가 없긴 하겠네요. 아, 그런 느낌으로 좀 장점이 있다. 혜경님도 이렇게 온드미디어를 많이 운영하시면서 그러니까 참고하셨던 기업들의 온드미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좋은 것들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나도 보면서 참고해야지 할 것 같았거든요. 뭐 어떤 기업들이 좀. 네, 저는 온드미디어 정말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제가 특히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던 서비스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전에도 말했던 오늘의 집. 네, 오늘의 집이랑 29cm는 정말 아예 앱 서비스나 웹 서비스 자체가 온드미디어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사러 거기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컨텐츠가 보고 싶은데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그래서 그런 이미 서비스 자체가 온드미디어인 곳에서는 그런 SNS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네, 연관돼서 어떻게 전환을 시키고 있는지를 제일 많이 봤었고, 또 많이 봤던 기업 중에는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네, 주차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인데, 이 서비스는 그 네이버 블로그의 검색어 대응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테드님이 뭐 여의도에 벚꽃 축제가 있어서 주차장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그러면 주차는 어디서 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의도 주차장, 뭐 여의도 벚꽃 축제 주차장 이런 식으로 뭐 잠실 석촌호수 주차장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거의 웬만한 검색어에는 다 모두의 주차장이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키워드나 검색량도 앱 내에서 자주 검색되는 데이터를 보고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다. 그리고 앱 내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 리소스도 좀 덜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영감도 많이 받았고, 플러스로 오일나우도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저희도 아직 부족하지만. 네. 근데 왜냐면 제가 만약에 온드미디어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면 저는 오일나우도 엄청 많이 참고해서 볼 것 같아요. 뭔가 어쨌든 저희가 뭐 참고한다는 게 똑같이 베낀다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온드미디어, 뭔가 우리 회사에 당장 블로그나 SNS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네. 이거 보도자료 때 했던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네네, 되게 막막할 것 같은데, 저는 좀 온드미디어를 작게라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되게 꾸준히 우리 고객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콘텐츠들을 지금까지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좀 시간이 노가난 것들을 보여줘서 이게 결국 브랜딩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되게 고객들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잘 해오고 있다 라는 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도 좀 더 온드미디어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채널에 못지않은 이런 우리 온드미디어 만드는 방법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거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디테일한 검색어로 올렸던 콘텐츠가 기존에 올렸던 콘텐츠보다 거의 10배가 넘는 유입을 진짜로요? 그러니까 먼저 올려놓고 그 고객들의 검색어를 파악해서 최적화해서 다시 올렸던 10배. 네.